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도 강동순 전 방송위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로요. 네. 강 의원님 6차 핵실험 이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네. 자, 문 대통령이 쭉 대화 누가 뭐라 해도 계속 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미사일 사거리나 탄두 중량을 늘린다, 한미 미사일 훈련을 한다. 하지만은 그런 어떤 안보 행보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북한의 핵 ICBM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지금 6차 핵실험이 끝났는데도 전략적으로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구하되 전술적으로는 이제 제재와 압박을 당분간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시죠. 지금 보니까 문정인 특보도 아직 데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6차 핵실험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경찰이 인질범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인질이 경찰하고 협조해서 좀 거리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인질범 근처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는 실제로 경찰이 그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이 그 전부터 여기는 전쟁은 절대로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실제로 궁극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려면 전쟁이 있는 것으로 하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문 대통령이 그걸 방해한 거예요. 우리 남한 정부에서. 그리고 문정인 특보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양 정상 간에 미국 트럼프하고 우리 대통령 문재인하고도 정상 간에 통화한다면은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불신이 증폭이 된 거죠. 불신이 깊어지고 일본은 아베하고도 그렇죠. 우리 아베하고 문 대통령하고 얘기한다면도 딴소리들이 다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들 간에 불신이 깊어지고 또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국민들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사업으로든지 정치로든지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리더십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다 하면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마치 이제 돌변한 듯해서 안보 행보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외교나 이 안보, 동맹 간의 관계, 또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꾸준한 일관성과 명분 확보가 중요하지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180도 턴을 하면서 실제로 아직도 문 대통령이 지금 북한을 대화로서 해결한다라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든 전문가가 지금 6차 핵실험은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올 때까지 오고 올 것이 왔다. 이런 아주 참담한 국면으로 느끼고 그런데 요번에 러시아 이 가서도 말이죠. 문 대통령은 제재 이제 대화할 때가 아니고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푸틴은 그러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결국 답이다. 이런 얘기 대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문 대통령은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 하는 것이 일관되게 갈 겁니다. 이게 가기 전에 전화 통화를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할 때는 처음으로 이견이 없이 제재 압박을 해야 된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푸틴하고 메르켈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또 평화적 방법으로 무슨 해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틀 전에 이야기하고 오늘 만나가지고 벌써 그 앞에서 제재해야 된다고 푸틴은 해명화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푸틴이 생각을 할 때 당신 며칠 전에 전화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야기가 와 다르냐 이런 식으로도 엮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요번에
송유관을 러시아하고 그 놓겠다고 논의하는 건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게 말도 안 러시아에 되죠, 그건. 1박 2일 일정으로 네. 그것도 모스크바도 아니고 네. 블라디보스톡 제 옛날에 자주 갔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거 비슷한 일로요. 근데 거기에 호텔도 제대로 없고 매우 열악한 블라디보스톡에 대통령이 굳이 가는 거는 사전에 남북러 가스관 만들겠다고 대선 공약이었죠. 가스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때부터 하려고 이명박 정권까지 네. 내려오다가 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북한에 1억 불에서 1.5불을 매년 통관료를 주고 북한에 가스를 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저게 벌어졌으니 푸틴하고 그 이야기도 숱하게 하고 그거 사인하려고 갔을 건데 미국 셰일가스 셰일 그것도 팔아 먹어야 되는데 그 이거 사면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의 에너지가 관을 깔게 되면 네. 그럼 종속되잖아요. 관이라는 거. 그럼 러시아의 에너지를 종속되게 에너지로 되면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지금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가고 있는데 세일가스 오일 때문에 네.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종속이 되면서 북한에 우리가 가스를 주겠다. 오늘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 뭐 원유를 차단하자는 이야기도 했다는데 원래 간 목적은 북한에 가스하고 돈 주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푸틴이 생각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 비슷한 그럼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전 보면 구한 말에 고종을 보는 것 같아요. 고종도 결국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그냥 국제적으로 버림받아가 버림받은 거예요. 뭐든지 친구를 사귀어도 일관되게 한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예. 뭐 능력도 없는데 여기저기 아간 파천이라고 아간 파천 그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예. 살았잖아요. 예. 몇 달을 살았죠. 그렇죠. 그 러시아 대사관의 일국의 대통령이 식솔 몇 명 됐고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숨어 살다가 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이제 러시아가 힘이 빠졌죠 그때. 네. 그러니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 그게 정말 이게 이제 정말 이게 구한 말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이러다가 그저 우리가 조그만 나라인데 열강들 껴가지고 서로 신뢰 관계를 쌓고 동맹들하고 우방하고 이게 서로 지금 뭐 전화 통화하는데 서로 딴 말이 나오잖아. 일본 아베하고도 징용 얘기 가지고 위안부 징용 가지고 저렇게 딴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이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로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한번 보십시오. 예? 미국 쪽에서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무기를 예. 수십억 불 사주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그걸 또 멀쩡하게 아니다고 부인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FTA도 지금 뭐 폐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이게 대통령이 이런 건 난 좀 지문 얘기로 오면은 세월호 선장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주 불안하고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그럼 어떻게 세월호 선원들이 다 지금 국민들이네요. 그렇죠. 세월호 선언이 국민이고 그저 이제 자기 지지하는 세력 입맛에만 맞게 이렇게 하다가 세든 집을 지금 정권이 세든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자기 게 아니잖아.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저 입맛에 맞는 제도로 문패 바꾸고 말이야. 집 팔아먹고 도망가게 된 사람 같아. 하는 짓이에요. 근데 지금 정말로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은 미국대로 무기 팔아먹으면서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냥 불신이 가득 차고 사람 대접을 중국은 중국대로 예. 좀만 보세요. 결국 사드 깐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중국에다가 처음부터 그냥 밀어붙이고 정리를 했으면 끝났을 일을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예. 여기저기서 다 욕먹고 그다음 러시아는 예? 러시아대로 지금 가스관 한다고 했다. 예. 근데 당분간 못할 거 아닙니까? 당분간이 아니라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저걸 갖다가 러시아하고 지금 사인하러 갔다가 러시아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이렇게 배로 가져와도 되는데 여기 가스관을 갖다가 북을 거쳐서 가져온다 그러면 북한에 우리가 돈 주고 가스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위험한 걸요. 그 언제 위험을- 잠글 줄 모르는. 그런 짓 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럼요. 미국은 저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이 태평양에다가 러시아가 와서 발 담그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중국이고 뭐고.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한반도를 러시아나 중국이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제주도로 그 미국이나 일본 배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니죠. 못 다니죠.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 제주에 강정 기지를 예. 하겠다고 하니까 친중 친북 세력들이
사주를 해가지고 펄펄 뛴 거죠. 저렇게 그게. 못하도록 거기에 예. 이 해군 기지가 만들어지면 미군의 이 전초 기지가 될 거다 중국 앞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국민 의식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국민들 중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냐, 우리가 중국하고 협력해야 되냐면 중국하고 협력하자는 게 조금 더 높다고 내일 신문 조사해봤어요. 네, 맞. 그 다음에 평화협정의 체결에 대해서 찬성하냐 하면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냐, 지금 제재 압박을 하면 대화가 조금 높게 나와요. 근데 그 조사가 무슨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호남에서만 조사한 거냐 어쩌냐, 그거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한 거고요. 그 조사가 왜곡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식에서. 그래 한번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전에 천안함 사건 2000년인가 났을 때, 야 전쟁하자는 거냐? 그래 그렇게 돌았잖아요.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그런 심리.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냐 마냐 하면 이양받자 자주국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0%가 찬성을 해요. 평화라는 말이 평화가 아니고 우리 죽는 거고, 전시작전권 이양이 그야말로 미군 철수인데 이 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주제나 민감한 지 목숨과 관련되는 안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해요. 프랑스가요 1차 대전 때 이 독일하고 각기 수백만 명이 참호전에서 가스 등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뒤로 이제 전쟁이 하기 싫은 거예요. 한 20년 만에 다시 2차 대전이 터지려고 하니까 끝까지 전쟁 안 하려고요. 길을 쓰다가 전쟁 시작 땅 하니까 한 번도 못 이기보고 다 져버렸을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한달 만에 손들었지 우리나라도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국민들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 평화 하다가 그야말로 하룻밤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동안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국방을 미국에 다 맡겨왔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강한 의지보다도 뭐 해먹을 거 없나 그런 생각하는 군인도 많았고, 또 웬만하면 잘 사는 사람들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다 뭐 지금 뭐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 중에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많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식이 흐려진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게 천민 자본주의죠. 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뭐 자학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런 자식을 뒀다면은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다. 그러나 이게 남이 아니고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지금 전쟁하면은 뭐 북에 그냥 넘어가죠. 무기 문제가 아니고 재래식 무기 가지고 해도 북한테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지금 야당이요. 네. 최근에 이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 부분에 관해서요. 지금 MBC 사장 체포 동의 영장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 MBC 사장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라는 거 제가 조금 나중에 2부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네. 네. 무리수를 둬도 정권이 많은 무리수를 뒀다고 뒀니다. 네, 많은 물을 뒀죠. 근데 야당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국회 보이콧하고 처음으로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항의 방문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간에 지금 문 정권이 안보 위기부터 파퓰리즘까지 숱한 잘못을 했는데 입을 닫고 있다가 이 주제로 가지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진작 지금 안보 위기가 지금 그동안 넉 달 동안 내내 안보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 안보라는 것은 한번 진행이 돼버리면 주한미군이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야당 대표는 거론하지 않다가 유독 MBC 사장 문제만 거품을 무는 이유가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는 명분상으로 만만하니까 때려도 자신들이 손해볼 일이 없고 안보 문제에서는 풀배팅으로 투쟁을 했을 때
성산이 없을 수도 있거나 결국은 북미 간의 타협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저가 낙동강 오리알 된다. 또 과감하게 핵을 보유하자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전술핵 배치나 이야기하면서 저러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방송 뭐 MBC다 뭐 김아무개다 이런 자연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방송 공영방송 MBC가 무너지면 KBS도 무너지고 또 이미 YTN이나 EBS 사장은 겁을 먹고 사표를 냈고 제발로. KBS 무너지면 그다음에 종편 뭐 신문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기는 겁니다. 종편은 뭐 벌써 다 무너졌는데 다 무너졌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이게 여론 형성에 뭐 가장 큰 도구가 되니까. 그러나 이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건을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이 적절했냐 하는 거는 제가 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좀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러면 국회 보이콧은 아니지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또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구경을 하면 안 되죠. 구경하면 안 돼.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로 이런 일종의 이것도 핵무기인데 핵무기 쓰지 말고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해결했더라면 좋은데 지금 아마 이렇게 야당이 세게 나오니까는 정부 여당도 김장겸이를 함부로 못 할 거예요. 일단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 너무 과잉 대응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건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얽힌 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방송쟁이니까 좀 취재를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YTN EBS 사장은 이미 알아서 사표를 냈고 KBS도 지금 뭐 MBC하고 같이 이제 노조가 좀 홍위병 같이 그냥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기 때문에 방송이 지금 뭐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종편이나 신문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국 뭐 야당과 여당 간의 팽마고리 싸움이에요. 그 정권을 잡으면은 뭐 보수 쪽에도 그렇게 했고 또 뭐 야당 쪽 진보 쪽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때 KBS 정현주 사장도 면직을 이사회에서 시킨 다음에 면직된 다음에 경찰에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뭐 밀린 월급 다 찾아먹고. 근데 이것도 뭐 명분은 뭐 그때 노조가 반대하는 거는 이게 뭐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해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건데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정현전 일을 잘했는데 열심히 잘했는데 억울하게 잡아간 거고 뭐 요번에 MBC는 뭐 직원들이 나서가지고 말이야 고용노동부의 얘기성이 다르다. 뭐가 달라요? 그거 똑같죠. 정현주가 정권의 입장에서가 방송을 사유화해가지고 아부한 사례를 적자면 한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조직을 망가뜨리고 송두율 뭐 이런 차베스 같은 거 뭐 막 해방구로 만들어서 KBS가 당시에 했던 방송에 보면 마치 좌파 방송처럼 그러군요. 어이없는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차베스 방송한 걸 지금 와서 보면 세상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 그건 뭐냐면 그 PD하고요. 그거 지시했던 사람들은 저는 자결해야 된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한번 보십시오. 송두열도 마치 그럼요. 영웅으로 만들. 근데 그걸 심의라는 게이트키핑을 다 망가뜨리고 그냥 저희들끼리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그때 정현주 사장이 있을 때 노무현 탄핵 반대 방송을 가지고 방송 전체를 도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명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한 99%를 반대 방송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탄도리들이 국회 많이. KBS는 이 탄핵 방송에 있어서 의견을 표시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탄핵에 대해서요? 탄핵에 대해서 방송사의 의견이 원래 이게 논쟁적인 컨트로버시한 거는 패널을 50대 50을 놓고 뭐 여론이 7대 3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7대 3으로 탄핵 반대가 더 많아요. 근데 50대 50을 놓고 토론을 시켜서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해야지
원래 이 방송사에는 의견이 내서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문은 논설위원이라고 그러지만요. 방송에는 논설위원이라고 안 그럽니다. 해설위원이라고 그래요. 예. 논설은 자기 주장이 어떤 들어가는 색깔이면 방송은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 해설만 해주는 거예요. 그 방송사의 입장은 그겁니다. 전파하는 게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랬는데 뭐 요즘에 들리는 말은 뭐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현주하고 MBC 김한무경은 다르다.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또 이제 사례로 MBC의 광우병 그 PD 수첩 때 그 PD를 잡으려고 검찰이 그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결국 거기서 노조가 저지해서 못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5년 전 2012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시절이죠. 노조가 민노당하고 정책연대를 해가지고 방송 4사가 이게 데모를 170일 동안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데 한미 FTA 반대로 170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막은 FTA 반대도 반대지만 우리가 곧 정권을 잡을 테니까 지금 있는 사장님들 몰아내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 그 한미 FTA 반대를 왜 방송 4사가 그러니까 정치 노조라는 거죠. 노조는 아니 근데 방송이 FTA를 할 때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정치 이슈에 방송사하고 관계없는 순전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파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건 원래 법적으로 하면은 그 불법 파업이에요. 네. 예? 그 원래 노조라는 거는 뭐 자기의 그 임금이나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면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러나 전에 힘으로 해가지고 170일 동안 FTA 반대했는데 오늘날 FTA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난 그러니까 작년 대선 때는 이 노조가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책연대를 했어요. 주체가 어느 회사 노조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 언노련. 예, 언노련 민주노총 하에 있는 언노련. 그러면 KBS, MBC니 SBS니 노조가 다 가입돼 있는. 그렇죠. SBS는 가입이 안 돼 있고요. KBS 사사라는 거는 이게 뭐 KBS, MBC, EBS, YTN 예. 이렇게 사사가 170일 동안 한미 FTA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2년에. 예? 그리고 이번 작년 대선 때는 이 사람들이 또 12년에는 이제 그 이정희당 민노당하고 정책연대를 했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2012년에. 예. 그리고 작년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책연대를 한 거예요. 예? 이게 어느 특정 정당하고 정책연대를 언노련이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최승호 PD 민노당이 아니고 통진당이겠죠, 그죠? 2012년. 그렇죠, 통진당. 그때 통진당입니다. 12년은 작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근데 언노련이 그러니까 그 MBC나 KBS를 산하에 가지고 있는 언노련 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치권하고 정책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PD 수첩 광우병 그거 한 최승호 PD가 이번에 이제 그 공범자된 영화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같이 시사를 하고 같이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부 여당에 결국 주구라는 거를 스스로 노조는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느 정권이든 노조는 비판해야 되고 물론이죠. 어느 정권이든 언론은 비판 의식을 가져야 이게 되지. 다수의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그 국회에 들어가서 같이 그거를 시위를 한다는 거는 특정한 정파의 한마디로 그러면 안 앞잡이로서 방송이나 언론을 갖다가 이용해서 네. 그쪽이 선거에 이기도록 하고 이 권력의 전리품을 나눠먹는 끄나풀 역할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노골적으로 우리는 홍위병이다, 충견이다, 권력의 시녀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놈들이. 그런데 진보라는 허울을 쓰고 이런 행동들이 마치 양심적이라고 비춰지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양심에 조금 더 끄들김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해도요. 보수를 표방하면서 하지만
저만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들의 부패나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 나아가서 탄핵 과정에서 보수가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그러면 없어요. 소장님이나 저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수 진보 이런 선입견 없이 문제를 보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저 부당한 거에 대해서 보수 진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견제 비판 감시해야 될 노조가 여당 집권 여당하고 같이 피켓을 들고 국회 안에서 저 공범자 영화를 보고 말이야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정신이 이상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언론 3대 언론 학회가 있어요. 예. 예? 언론 학회, 방송 학회, 뭐 예. 언론 정보 학회 3대 언론 학회에서 제목만 보니까 언론 3대 언론 학회에서 이 두 사장 KBS하고 MB 사장을 나가라고 막 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자세히 들여받아 봤더니 그런 거 학회 차원이 아니고 거기 속한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죠 말하자면. 40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사람인가 쭉 봤더니 주로 좌파 내지는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뭐 내가 아는 윤석민, 박명진, 이창근 이런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거기 없어요. 그런데 이게 40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세 학회를 따지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학회라는 게 회원 자격이 꼭 저 교수가 아니더라도 방송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회원이에요. 뭐 학교 보통 예, 학교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 투표할 때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교수라는 자들한테 내 얘기하고 싶어. 그 동안에 자기네들은 글로도 되고 방송에 출연해서도 저 비판 없으전 그 동안에 뭐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나와서 이러냐 말이에요. 이거 아주 기회주의도 이런 기회주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그 저 영화에 보면 임펠라라고 있어 사슴보다도 적은 임팔라. 예, 임팔라. 그 차도 있잖아요. GM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때 사자한테 먹혀 있다가 그러다가 뭐 기회가 오면은 때로 저 이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뭐 하이에나만도 못해. 예? 예, 난 참 이게 근데 내 유감스럽게 그 안에 명단을 보니까는 강준만이라는 교수도 있더라고. 내가 참 그 좌파지만은 노무현 방송 때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된다고는 강준만이도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이것들이 말이야 정말 영혼이 없는 그 지식인이고 이게 나는 그렇다고 우파 교수들을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서로 백마고지 싸움이지 고지를 점령했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먹고 살자고 이제 사회이사나 하나 얻을까 하고 이렇게 줄을 서고 그러는 자, 게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이야 원래 정치를 갖다가 언론 정치를 업으로 해서 그 쓰레기를 얻어먹으려고 눈이 벌건 사람이고 그 앞장선 사람은 다 한 자리씩 챙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수 언론들은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든지 또 문비 어천가를 부르는 부분에요. 보수 언론이나 보수 종편들이 앞장서서 거기에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문 정권에 비판하는 척 하지만은 제가 볼 때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친구가 공부 많이 한 친구예요. 외국에서도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나하고 얘기해. 야, 그 히틀러 때도 보니까는 히틀러 때도 저 공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 그리고 어떤 그 우익 정당도 있었고. 근데 이게 참 빨갱이 잡는 건 파시스트밖에 없다. 그 친구 그 얘기해. 왜냐하면 이게 뭐 잘 아시지만 꼭 빨갱이가 아니라 그 아류 그 비슷한 어떤 운동권 사람들은 이게 조직이 무섭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조직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학생 때 경험해 보셨지만 근데 이 우파라는 것들은 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 뭐 돈 나오는 데만 가서 기웃거리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보수가 망하게 된 게 부패하고 어떤 국가관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다 이렇게 된 거고, 좌파들은 야 우리가 말이야 어떻게든지 이불 악물고 이걸 차지해야 되겠다, 절치부심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 좀 해봅시다. 보수 언론들이 재벌 앞잡이나 하고요. 거기에 다 떨어지는 그렇죠. 광고나 예. 쳐다보고요. 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하는 종편에 재벌을 출연 정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 지식인, 보수 언론인, 그리고 왜 그러면 좌파는 언노련이 있는데 보수에는 왜 언론과 관련되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모임조차도 없느냐는 거죠. 아니 저는 그거를 10년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같은 예. 언론을 감시하는 것도 꼭 보수라는 거가 아니고 얘네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중립적인 그거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노조도 이 민주노총의 언론이 다 속해 있어서는 안 되니까는 좀 건전한 노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같이 중립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건강한 걸 만들자.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들 정권만 잡으면은 써먹고 똥친 맡기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써먹는 인간들도 제대로 써먹는 말도 안 하죠. 돈이나 갖다 쳐주고 아부나는 놈 때리다가 쓰고는데 예. 이렇게 희망이 없는 보수가 뭐 어떻게 출구를 아니 어떻게 이게 좀 마련할 글쎄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게 보수 언론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막 이게 MBC 문제가 이제 방송 탄압의 전주곡이고, 어떻게 보면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태풍이 온다는 걸 알아야지 태풍이 불 때 준비하려고 그러면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야당의 액션을 보인 건 좋았는데 너무 큰 무기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하여간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건데, 종이 신문들 보면은 이게 MBC 사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그건 난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마치 물소떼가 자기 동료가 사자한테 옆에서 먹히는 거 보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 같이, 이런 사람들이 각자 살라고 하죠. 각자 살라고. 물소가 그래서 망한 거야. 단합에서 들고 받으면 못 이기죠. 사자가. 그리고 요번에 홍 대표가 난 그 양반 여태까지 좋은 얘기 안 했지만 4개월 문정부 4개월을 평가한다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대한 얘기를 했더라고. 뭐냐면 비서실에 전대협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다릅니다. 야당의 대표가 얘기했으면 이거를 받아서 종이신문에서 이걸 분석을 해야 돼. 임종석이를 비롯해서 몇 명이 있고, 지금 따지고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비서실장이 써준 일정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홍 대표는 말을 하려 하면 다 해버리지. 그걸 하다가 맙니까? 아니 청와대 전대협 주사파가 장악을 하는데 주사파가 시키지도 않고 임명을 하는데 지발로 들어가가 청와대를 장악을 했습니까? 아니 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 출신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신은 조회도 하지 않고, 예? 그 중에는 미국에 아마 이 비자도 안 나오는 인간들이 많을 건데, 그러죠,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 다 임명했으면 문 대통령을 걸어서 당신은 도대체 사상이나 관점이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들 해야지. 중간에 뚝 잘라 먹고 청와대가 주사파에 장악되다니요. 아니 그러니까 잘라 먹어도 중대 발언을 하면은 보수 언론에서는 이거를 좀 그건 기사로 다뤄야 되는데 내 기사 난 걸 못 봤어. 일부러 찾아봤는데. 그리고 다 아시지만 이게 임종석이가 북의 영상을 갖다가 보도하는 걸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북에 돈을 보내고 그따위 짓을 했다는데, 그건 북에 올라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지 여기서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알지만 장관을 시켜도요, 업무 파악을 야전 침대 깔아놓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몇 달이 지나도 모른답니다. 다 비서가 오늘 일정 이겁니다. 그럼 테이프 카팅이나 하러 다니고 몇 달 지나면 그만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어떻게 다 업무를 알겠어요? 비서실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임종석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뻔히 알면서 이게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또 이 보수 언론도 이러고 그러니까 참 이 나라가 걱정이 많습니다. 예. 자, 이 걱정들요. 제가 볼 때 끝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이 강 의원님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1부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 의원님 감사합니다.